자,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입력에 대한 변수가 x1이라고 하는 하나가 x1 하나, 그거에 대한 대응되는 정답 하나인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멀티베리어블이라고 불리워지는, 즉 입력의 데이터가 여러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시는 이와 같은 거예요. 퀴즈 1에서 73점을 받은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이요 퀴즈 2에서는 80점을 받고요 중간고사에서는 75점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친구는 과연 기말고사에서 몇 점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두 번째 학생은 퀴즈 1에서 93점, 퀴즈 2에서 88점, 중간고사에서 93점을 맞았답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즉 이와 같이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로 늘어나 있는 상태, 멀티 베리어블 혹은 멀티 피처를 다루는 문제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가설 설정과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코스트 펑션은 똑같네요. h of x는요 wx 플러스 b 라고 뒀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이포세시스와 가설 설정과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가설 설정은요, 원래 x가 하나일 때는 wx 플러스 b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x의 값이 3개로 늘어나니까요.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w3 곱하기 x3로 늘어나게 돼서 총 우리가 구해야 될 w가 w1, w2, w3 그리고 b가 되네요. 코스트 펑션은 어때요? 요 h라고 하는 가설 설정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동일하네요. 앞에까지의 예시가 3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써봤지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n개라고 가정한다면 매번 이렇게 수식을 손으로 쓰기는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복습했던 인공지능을 위한 선형대수에서 썼던 매트릭스를 지금부터 도입합니다. 하이퍼세시스와 코스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풀었었던 모든 변수를 매트릭스로 하나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예시 3개짜리를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퀴즈 1, 퀴즈 2, 미드텀이었던 요소 3가지에 대해서 하이퍼세시스는 이렇게 되죠. 요 뒷부분이 요렇게 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B는 생략합니다. 계속 뒤에 있는 상수 텀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생략하고 수식을 전개해 나갔었어요. 자, 요 뒷부분을 매트릭스 2개로 X와 W로 나눠서 보면 요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행렬의 곱 이미 해봤죠?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더하기 돼서요.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곱하기 x3 곱하기 w3를 요렇게 묶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x와 w 벡터로요. 요 뒤는 교수님이 구한 것과 같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했던 하이퍼세시스와 같습니다. 단 굉장히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그건 파악했을 거예요. W와 X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칼라 곱슨
동일한 결과값을 갖고 있어서 뒤집어 쓸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h of x는 x 곱하기 w로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서 변경되게 됩니다. 살짝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싱글 베리어블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썼었어요. b 생략해서 wx였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벡터예요. 매트릭스인 겁니다. 매트릭스. x 곱하기 w로 바뀌었지만 결국 같은 효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스턴스가 하나짜리였죠. 이렇게 이번에는 인스턴스 총 5개짜리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갖다 쓰면요. 이렇게 돼요. 원래는 1/3, 3/1 해서 이렇게 됐던 거죠. 앞에 예시는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5개로 늘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인스턴스가 늘어난 거지 실제 가운데 있는 W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매트릭스 곱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거 이 로우와 이 컬럼 그리고 이 로우 두 번째 로우와 이 컬럼이 그대로 뒤에 써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매트릭스는요 X 매트릭스고요. 요 뒤에 있는 매트릭스는 W 매트릭스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dot 프로덕트를 통해서 우리는 요 예측된 값 하이퍼세시스에 해당하는 h of x가 되겠네요. 그쵸. 물론 인스턴스를 늘렸을 때도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우리가 지금 한 개의 인스턴스에 대한 3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맨 먼저 배웠고 그 다음 5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3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이젠 이거를 n개의 인풋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인스턴스가 n개인 거죠. 어땠어요? 요 부분만 그대로 바뀌었고 5개일 때와 5개 인스턴스를 쓸 때와 하나의 인스턴스를 쓸 때 식이 다르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n개의 인스턴스를 쓰더라도 크게 문제 생기지 않고요. 동일하게 매트릭스의 곱을 통해서 우리는 가설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싱글 피처에 대한 하이퍼세시스였던 wx는 멀티 베리어블로 변경된 x.w로 변경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매트릭스의 곱을 통해서 그게 싱글 베리어블이든 멀티플 베리어블이든 관계없이 이와 같은 노테이션을 사용한다 까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과 교수님은 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실습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교수님과 함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